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스트공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역만 신청을 했는데요. 방화 2구역. 그리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뭐 여기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저한테는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방화 이교육은 최근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방화 이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항시장 9호선 공항시장역이고요. 신방화역이고 위치는 정말 좋죠. 그래서 여기는 김포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 뉴타운 같은 경우는 3구역, 5구역, 6구역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는 3구역이 좀 크죠. 3구역하고 5구역 굉장히 크고 6구역이 이제 좀 작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곡 엠벨린 옆에 있고 근데 이쪽은 또 마곡이다 보니까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있죠. 판교만큼 커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계속 들어오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떻게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방화 2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빨갛죠. 이쪽을 좀 투자하실 때 좀 보셔야 될 게 이쪽에 그 지주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제구역들 7구역 이쪽이 좀 지주택이 많고요. 이쪽도 있으니까 요거는 현장 가셔서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4개의 구역 신청했고요. 신월 3동, 신월 7-7동 1구역, 목 2동, 엄지마을, 목 4동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확실한 거는 여기 7동 1구역이 여기까지는 거의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7동 1구역이 작년에 공공재개발 선정이 됐잖아요. 7-2구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1구역이 굉장히 동의율이 높고요.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도 양천구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 3동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여기는 신월시형 유명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신정 뉴타운 거의 완성이 됐죠. 그다음에 이쪽도 좀 신정 1-5구역은 최근에 오선시장 이쪽에 한번 가서 이런 어떤 노후도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실제 목이동 엄지마을이고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좀 자료를 좀 얻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목이동 같은 경우는 목이동 같은 경우는 그 목동의 가장 그 학군지 때문에 목동 아파트를 못 가니까 일단은 가기 어려우니 그 옆에 있는 빌라촌을 갈 수 있는 쪽은 실제로 여기다. 그래서 여기 염창역 부근에서 이제 도보로는 약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있고요. 목사동도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이쪽 부분들은 이렇게 됐다는 거 목동 쪽에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는 하나의 구역을 신청했고요. 여기는 특별한 이슈 없으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한 구역이기 때문에 가리봉동 쪽이죠. 그래서 가리봉동은 워낙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신청한 게 아니고 가리봉도 또 1구역, 2구역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인지 좀 판단을 찾아보셔서 여기 혹시나 발표가 이제 나면은 바로 토지구역 허가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내 돈 다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세 구역이고요. 관악구가 참 투자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신림일은 여기는 됐지만 이번에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근데 만약에 신림 7이 됐어요. 그러면은 신림 6, 7호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거죠. 여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관악구가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신림 뉴타운 쪽은 여기 1, 2, 3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1구역은 좀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신통구역으로 해서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오선시장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됐고요. 그다음에 신림 7구역 같은 경우는 난양동 거의 서울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여기 노후도 심하고 675는 여기는 노후도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4,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여기 신림 5구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신림 현대 아파트 바로 위쪽에. 근데 5구역들은 이번에 그 이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 번동 148하고 같은 구조 일종하고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언덕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공재개발을 운영진에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좀 투자한 곳이라서 많이 현장 소식을 듣게 됐는데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이번에 떨어졌다고 오늘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제 간다라는 게 확정 났습니다. 광진구는 2구역인데요.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자양 1, 자양 2. 여기는 진짜 확률이 높죠. 뭐 어디 떨어지면 내년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근데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노후도나 접두율 뭐 네 가지 그 공공 재개발의 요건들 있지 않습니까? 정량 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노후도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뭐 접두율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내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으면 다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 구역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는 뭐 자양 2가 다 노후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확률은 높다. 구별로 된다고 한다는 가정하에서는요. 노원 1구역 때는 상계 5구역이고요. 여기는 상계 뉴타운, 여기 3구역은 공공재개발 작년에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한 군데 시작했기 때문에 참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쪽 올해 연초부터 이제 막 핫했는데 막 싸우고도 막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가로주택 한이 많은 이쪽도 가로주택 하는 게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그래도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봉구는 3개 구역 신청했고요. 방학일, 창동3 하나는 미정입니다. 방학일은 요 1다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여기 전체로 갈지 뭐 아니면 합쳐서 갈지 이거는 현장을 좀 필요하는데 일단은 입지상으로 제일 좋은 데는 1-1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아마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창동 3은 이쪽인데요. 창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가로주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저기 고덕 1구역처럼 잘 확인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 2 중공업 지역은 그 쌍문역에서 여기 그 작년 초에 굉장히 핫했던 곳이죠. 서울에 중공업지가 몇 개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강북구 쪽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농 10, 위경 295, 미정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농 10은 이쪽이고요. 이쪽은 청량리역이고요. 전농 9는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전농 10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확률치 높은 거는 여기 또 전농 295인데요. 여기는 이번에 이쪽에서 전농 295 쪽에서 가장 그 좋은 호재는 고도 제한이 풀렸다는 거기 때문에 풀렸다는 거는 뭔가 재개발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95가 가장 여기랑 이제 전농 10하고 이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은 뭐 웬만한 그냥 워낙 노후도가 오래된 것들이 많으니까 어디든 간에 투자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주택에 대한 어떤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가적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그냥 썩은 상가 요즘 썩상이라고 하죠. 썩상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냥 반지하 석상 이런 것도 사놔도 요즘에는 그 신발 상가가 이제 그 구역 지정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는 네 구역이 있고요. 노량진 13, 상도 14, 상도 15, 흑석 11 있습니다. 노량진 13은 이쪽이고요.
여기가 동작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용 얘가 옆에 있고요. 여기 13하고 1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상도 10, 상도 10, 14 여기 여기 상도 14고요. 여기 상도 15. 네.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는 상도 14가 여기고요. 상도 15가 이쪽입니다. 바로 위에는 노량진이고요. 네, 흑석 11은 이쪽입니다. 흑석 11이 위치상으로 제일 좋죠. 그리고 이쪽 바로 현충원이고, 그러니까 한강과 숲을 끼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문 돌아다니는 건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동작구 쪽에서는. 그다음에 마포구는 7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망원 1, 대흥 5, 공덕 11-24, 합정역 8번 출구, 좌사륙 361, 8-10입니다. 그러니까 대흥 5 같은 경우는 이대역에서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한 7분 정도 내려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염리 4구역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여기를 투자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럼 이쪽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흥 5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쪽 염리 5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 그래도 대응 5가 좀 저렴한 이쪽 마포 쪽에서는 가장 저렴한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가형 같은 경우는 피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니까요. 지금 좀 조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 8, 9억, 8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여기가 빌라가 신축이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약 한 5억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전세 끼고는 한 2억 초반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1.5룸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덕동 11-24고요. 여기는 애호구예요. 여기 언덕이죠. 그래서 언덕이 이제 이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망원역, 망원 1구역이고요. 예전에 유도정비구역입니다. 그다음에 합정동 446, 그다음에 합정동 8번 출구, 합정동 8-10, 합정동 361. 현장에서 망원 1구역 부동산 좀 몇 군데 들렸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 부시고 이제 빌라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망원 1구역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마포구에서는 여기 동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은 좀 노후도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현장 소식을 좀 전해 주셨고요. 뭐 이쪽 합정동은 뭐 워낙 가로주택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노후도 좀 오래됐고, 그래도 마포구에는 뭐 이제 노래도 나왔죠. 뭐 합정역 5번 출구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강변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2구역인데요. 두 개 구역 신청했습니다. 홍은 15랑 홍은동 267-14. 그러니까 여기가 홍은 15구역 이제 이쪽 위쪽인데요. 여기 홍은 15구역입니다. 이렇게 극동 아파트 위쪽으로. 여기는 천이고요. 여기 홍은 또 재개발되는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홍제동 267-14. 홍제역에서 이제 도보로 여기 이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바로 맞은편에, 참 희한한 게 이런 재개발들이 다 되면은 그 맞은편에 무조건 하려고 뭐든지 그런 눈에 이제 보여야 이제 가시성이 돼야 이제 뭔가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2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